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를 알아보는 3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금 실손보험 갱신 폭탄 이야기들 또는 기사들을 매스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되는 상품들의 보험료 상승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실손, 그리고 표준화 실손, 그리고 착한 실손. 자, 이번 연도 7월에 4차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중에서 앞에 두 가지, 즉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이 이번에 갱신을 맡게 되는데 그 갱신 폭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갱신 주기가 사실 뭐 5년마다 되냐, 3년마다 되냐, 1년마다 되냐는 결국은 같은 기간에 따른 상승 폭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와 닿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5년 만에 갱신되는 것이 꽤 큰 부담이 됐었고, 그것이 또 3년으로 줄고, 그 다음에 결국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바뀐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높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피부에 크게 와닿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3년, 5년 주기로 갱신되는 분들의 갱신폭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단위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서 이번에 반영되는 것을 소비자분들께 잘 안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저 또한 이제 구실손을 갖고 있는데 구실손을 갖고 있는 소비자분들의 갱신폭이 훨씬 더 클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령 상승분까지 반영되는 분들은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내를 좀 잘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4차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결국 소비자분들의 선택권을, 권리를 알려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번 갱신되는 어떤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손보험 갱신에 대한 부담들이 결국은 많은 소비자분들의 실손 전환, 즉 착한 실손으로 또는 앞으로 개정되는 4차 실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결국은 지금 실손이 내가 갖고 있는 실손이 유리하냐, 바꾸는 실손이 어떤 점이 또 불리해지느냐, 이러한 부분들. 물론 현재 착한 실손과 그 이전 실손은 보장 범위부터 해서 또는 보장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장단점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연락이 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바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담에 어떤 것이 가중이 되냐면 가장 핵심이죠. 이번 4차 실손 개정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차별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화이란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객분들의 보험료에 차등을 준다라는 것이죠. 실제 3,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이번에 4차 실손 개정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부고요. 3,466만 명은 이 4차 실손 개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4차 실손보험이 나와서 개편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남들과 똑같이 상승하는 부분, 결국 이러한 고객분들의 불만 또는 어떻게 보면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차 실손 개정되는 것은 그 개정 자체의 의미가 결국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 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갈아타는데 착한 실손마저도 106%가 넘는 손해율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향후 이것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실손 개정은 이러한 분들께
업계마저도 이제는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실손보험을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뇌혈관 질환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크게 안겨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후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최근 5년간 추적해서 관찰해 봤더니 무려 거의 5배까지 올랐다라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폐질환, 뇌질환 이렇게 4대 사망 원인이 거의 한국인 사망 원인은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 담보들 보장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보험이 당연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에 대한 어떤 이제 준비를 할 때보다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바로 이 심질환 또는 뇌질환이 가져다주는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죠. 결국 초기에 잡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재활치료, 후유증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같이 보험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으로 준비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뇌혈관 질환 담보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축소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장되고 또 판매 경쟁에 따라서 또 보험사별로 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담보들, 이러한 담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뇌심질환 관련해서 수술비 담보라든가 입원비 담보,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그러한 담보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할 때 뭐 2가지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이외에 초기에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장 범위를 넓혀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뇌출혈이면 뇌졸중, 뇌졸중에 있는 뇌경색을 얘기하고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뇌졸중 담보가 있다라면 뇌혈관 질환 담보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진단금이 일회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또 향후 앞서 이 기사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간병비라든가 또는 이에 부대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회당 지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입원비나 수술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서 컨설팅의 일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뇌심질환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엔 생명보험사에서도 이러한 담보들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컨설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이러한 그 기술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이제 좀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곳에 흩어진 내 의료 정보,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해서 향후 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 보험 시장 또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이나 비즈니스 또는 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를 내가 건강을 예방하고 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다는 얘기인데요. 올해는 이제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조만간에는요, 이 공공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정보까지 담아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급자 치료 중심에서 이제는 환자 그리고 예방 중심으로 어떻게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예상입니다. 자, 보험시장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 플랫폼에 제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가입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의를 해서 저의 건강 데이터들도 이 앱에서 끌어와서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만큼 좀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고 강의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자,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 5% 명품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쿠폰을 딱 열어봤더니 이 쿠폰이 여성 명품 브랜드 쿠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나한테 줬냐라고 딱 봤더니 뭐 2주 후에 와이프가 생일인데 와이프가 매일 2번씩 명품백을 보고 있다. 볼 때마다 2분 14초씩 평균 보고 있더라. 그래서 너가 와이프한테 이 선물을 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5% 쿠폰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큐레이션 커머싱을 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의료 정보를 제가 어떤 플랫폼에 제공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 이러한 의료 정보를 갖고 제 보험가입 정보와 매칭을 해서 결국은 저한테 이러한 보험이 너는 부족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할 때 제가 그 제안에 좀 더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점점점 축적되고 활용 기술들이 높아진다면 보험 시장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재무 관리도 이제는 사람보다 AI가 낫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죠. 오라클에서 14국에 있는 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반수 이상이 평균적으로 사람들보다 AI가 더 낫다. 즉 AI를 더 신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기술이 발전된다라면 향후 5년 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무관리 영역에서 또는 회사의 어떤 기업 경영진들이 AI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신뢰성이 사람보다 훨씬 높다라고 그 평가를 해내는 비율이 일반 사람보다 경영진한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무 설계 또는 개인 재무를 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은 그 재무 분석을 하고 재무 평가를 하고 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거나 수집하거나 또는 분석하는 데 보다는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또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현재도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만간에 대처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사람은 고객과 즉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가 이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적인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심리적인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서 컨설팅을 좀 더 명확하게 또는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희들의 능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저는 이제 보장성 보험의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끌고 오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고객과의 상담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3년, 5년 주기로 갱신되는 상품에 갱신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리 고객분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안내해드렸던 실손보험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소비자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의 이러한 컴플레인이나 또는 불평 이러한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고객분들의 잘못된 어떤 선택, 특히 뭐 실손보험 무용론이라든가 또는 실손보험 이렇게 해서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잘 도와서 실손보험이 앞으로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상담을 도와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는 이 후유증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에 나온 담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담보들이 보험사들이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할 때 이러한 컨설팅을 좀 담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보의 활용 기술이 높아지고 정확해질수록 결국 우리들이 경쟁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 데이터 관리들이라든가 또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데이터들을 좀 잘 소팅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재무 관리에 있어서 사람보다 AI가 어떤 기술적인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컨설팅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를 활용하고 또 일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장성 보험이나 재무 분석, 즉 금융상품을 컨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보다는 이 정보를 좀 더 활용해서 고객의 컨설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쪽에 어떤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한 달 힘차게 시작을 하시고요. 좋은 결과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